자, 먼저 이제 환지 방식에서 환지 계획. 자, 바로 이 환지 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까 배운 대로 한번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환지 계획은 아무 내용 없어. 그냥 무슨 처분? 환지 처분. 환지 처분하려고 만든 계획을 환지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 그럼 이 계획을 작성은 누가 할 거냐? 작성은 시행자가 이렇게 말해. 자, 그럼 여기서 시행자는 누구하고 누군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분해야 돼. 시행자 그러면 행정청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안 들어있으면 시행자 그러면 문제 안 풀어져. 시행자가 행정과 비행정으로 돼.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 세 번째가 이 계획을 인가하는 인가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세 명을 말해. 근데 이제 나중에 책 읽다 보시면 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이런 거 나와.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시험하고는 세종시하고 제주도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내리지는 않을 거니까 가장 기본은 시장, 우수구청장. 그러니까 시나 군에서는 자 누가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청장 요 뜻이야. 그러면서 서울특별시의 중구에서 자 사업하려고 한다. 환지계획사업. 그럼 누가 해야 돼? 인가권자? 중구청장. 그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지금 환지 방식 사업하려고 한다. 계획 작성했다. 누구한테 인가? 남구청장 이렇게 돼. 그럼 옆에 양산시에서 사업한다. 양산시장이 인가권자다. 이렇게 말해. 그 세 사람이 인가권자야. 그러면 인가권자가 이런 경우에 행정청인 시행자들은 작성해서 바로 결정을 하게 돼 있어. 작성해서 결정. 그럼 인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럼 비행정청인 시행자만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그럼 왜 행정청끼리 안 받느냐 그러면 이게 행정청의 가장 하급 기관이야. 하급 기관일 때는 행정청끼리는 인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걸로 돼 있어. 왜 그런가 봐요. 자, 행정청인데 울산광역시장이야. 울산광역시장이 계획 만들었어. 그럼 남구청장한테 와서 야 인가 좀 해줘. 그럼 절차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설령 구청장이 했다고 해봐. 그럼 구청장 지한테 인가 받아? 안 받잖아. 만약 국토부 장관이야. 국토부 장관이 야 시장님 인가 해주세요 이래? 안 맞잖아. 그래서 행정청 인가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럼 여러분 시험에 이게 나온 거잖아.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질문에가. 맞아 틀려? 틀렸다 그 말이야. 맞을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우리 시행자는 또 누구로 구분해야 돼? 행정, 비행정 구분해야 돼. 이렇게 항상. 그럼 행정청은 받아 안 받아? 안 받았잖아. 그럼 틀린 거야 이게. 그럼 앞에다 뭐라고 인가받으면 행정청 아닌 시행자 이렇게 써줘야 돼. 그냥 시행자는 인가받으라고 하면 틀려. 여러분 시험장에 이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못 찾는 사람 왜 못 찾아? 시행자를 구분 못하니까 못 찾는 거지. 그러니까 시행자는 항상 나오면 시행자라고 쓰면 시행자로 읽으면 안 돼. 행정, 비행정 아니면 공공, 민간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답이 안 나와. 답이. 그러면 여러분 시험장에 딱 요놈 이제 요놈 없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인가 받아야 된다. 어이구 맞은 거 나왔어. 동그라미 딱 하지. 그럼 바로 틀리는 거야. 응? 그래서 시행자만큼은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서 행정인지 비행정인지 공공인지 민간 이걸 구분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용 다 알고도 시험 문제 답을 못 찾아.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시행자 중에 누구만 비행정청만 인가받아. 행정청은 작성해서 본인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요 위쪽은 지워도 되겠죠? 필기하셨을 거니까.
그러면 네 번째가, 그럼 이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작성 기준. 먼저 원칙은 환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느냐? 그럼 뭐 하려고? 환지 지정하기 위해서. 환지가 뭐예요? 새로운 토지 지정하려고 계획 작성하는 거지. 그러면 자, 환지 지정하기 위해서 7개 항목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해. 7개 항목을. 그럼 앞으로 7개 항목이 뭐냐? 그러면 요걸 구분해 줘야 돼. 자, 여러분 책에 참고로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페이지 219쪽 그 작성 기준 원칙 보이나요? 거기에 보면은 위치, 지목, 면적 3개 먼저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따로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4개 밑줄 그으세요. 따로. 제가 왜 그런 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7개 항목 그러면 먼저 위치, 지목, 면적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개가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렇게 4개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 법률에서 아닌 요 4개를 기준할 때는 면적주의라고 그래. 면적주의. 요거를 기준하면 평가주의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2개를 합한주의야. 그래서 7개 항목을 적용한다. 그 말은 절충주의를 채택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무슨 주의냐 이렇게 물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절충주의 그래야 돼. 여러분 아까 3개 밑줄 건 자리에다 뭐라고 쓰면 돼? 면적주의. 아까 4개 항목 밑줄 그었으니까 평가주의 쓰고, 그걸 7개를 적용하는 것을 합해서 무슨 주의라고 그래? 절충주의 이렇게 말해. 법조문이 없잖아. 이게 없는데도 우리 학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고, 여러분 책에는 거기 보니까 뭐 주의사항에 뭐 고려사항이 써졌는데 이런 말을 써놓으면 큰일 나는 거야. 쓸 필요가 없어. 그런 말은. 우리는 절충주의니까 당연히 2개 합한 거잖아. 그러면 절충주의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청산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야. 청산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럼 청산이란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느 때 쓰는 용어냐면, 여러분이 수용했다 그러면 수용했을 때는 돈이 나오죠? 땅 뺏어가서 돈 줄 거 아니야.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손실 보상금 이렇게 말해. 수용해서 돈이 나왔다 그러면 뭐라 그래? 손실 보상금. 우리가 요거 빼고 뭐라고 불러? 보상금. 여러분 보통 부르는 게 보상금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환지 방식에서 돈이 나오게 돼. 돈 주고받는 거. 그거를 청산금이라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나와도 수용해서 청산금으로만 안 돼. 수용해서는 뭐라고 그래야 돼? 보상금 그래야 돼. 환지 방식에 돈 주고받는다 그러면 청산금. 이렇게 용어가 달라. 아셨지? 뭐 청산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잖아.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그게 도로가 있어. 그럼 어떤 사람 A는 도로변에 땅을 갖고 있고 B는 저 외곽에 땅을 갖고 있어. 이제 환지를 하는데 A의 땅을 여기다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다 A 거 환지를 해줬어. 그럼 여러분이 A 소유자라고 가정해봐.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지. 왜? 대로변에 땅값이 올라가는데 이쪽에 주니까 안 좋잖아. 반대로 B를 여기다가 환지해줬어. 그럼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럼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면 시행자가 돈을 좀 보상해야 돼. 가격이 떨어진 만큼 돈을 줘야 돼. 여러분 좋아할 일은 아니요. 이만큼 오면은 값이 올라간 만큼 돈을 또 내놔야 돼. 그럼 돈 주고받는 게 뭐라 그래? 청산 이렇게 말해. 그러면 A의 땅을 여기다 주면 청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B의 땅 여기다 주면 청산해 안 해? 안 하지. 그 위치가 중요한 거야. 위치가. 위치에 따라서 값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위치부터 시작해서 저런 항목을 다 맞춰서 주면 굳이 돈으로 계산할 문제는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7개 항목이 기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환지 방식을 적응 환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원칙에 맞춰서 환지가 됐다.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한다? 적응 환지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적응 환지라고 단어가 딱 나오면 저것들이 떠올라와야 돼. 아, 환지 지정에서 몇 개 항목이 7개 항목이 적용됐어. 만약에 무슨 주의로 물으면 절충주의 이렇게 하고 청산할 필요 있고 없고 없고 이렇게 나와. 그게 바로 원칙적 개념이야. 그러면 당연히 청산을 안 하는 게 좋은 방식이겠죠. 그런데 예외는 환지 부지정 이렇게 나왔어. 환지 지정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예외야. 자, 원칙은 빨간 거예요. 원칙은 뭐야? 환지 지정하려고 7개 항목을 적용 이랬잖아. 근데 환지 지정 안 하기로 했잖아. 그건 예외야. 그 다음에 환지는 지정하기로 했는데 7개 항목 적용 안 하기로 했다. 그럼 예외네. 그지? 항상 자, 원칙 다시 한번. 원칙은 뭐가 원칙? 환지 지정하려고 몇 개? 7개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환지 지정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외. 지정하기로 했는데 몇 개는 7개 적용을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이런 예외 규정에서 뭐가 나온다? 청산 문제가 생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위치 안 맞춰주면 청산해야 돼.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원리. 원칙은 환지 지정하기 위해서 7개 항목을 적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청산 문제가 없어지는 문제를 지정 안 하면 청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환지 갖고 있는데 안 주기로 했다. 그럼 뭘로?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청산이야. 그리고 7개 항목을 지정을 하되 7개 항목 적용 안 하기로 했으니까 뭐 유치 문제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청산하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실제로는 요 예외에 6가지 규정이 있어. 요게 시험 문제야. 거의 시험 문제가.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가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환지가 부지정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일단 이름부터 적어놓고 할게요. 두 번째는 과소 토지에 대해서도 환지 부지정하겠다. 그럼 1번, 2번이 왜 예외야? 환지 지정 안 하기로 했다. 앞에 거 몰라도 환지 지정 안 하기로 했으니까 뭐다? 예외다 그러면 돼. 세 번째가 증환지, 감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 증환지, 감환지. 그럼 여러분 증환지가 뭐야? 증. 더 줬어. 응? 더 줬어. 감은 감소돼서 줬어. 뭐 여러분이 받을 환지가 500이야. 근데 거기다가 400만 주기로 했다. 그럼 뭐야? 감환지지. 근데 나는 200밖에 못 받아. 근데 300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증환지 그러겠지? 그럼 더 받고 덜 받았으니까 면적이 달라졌지? 자, 우리 위치, 지목, 면적. 면적이 좀 달라졌잖아. 그래서 증환지는 다른 말로는 부당이득 그래. 내가 받을 것보다 더 받았어. 부당이득이야. 감환지는 내가 받을 것보다 적게 받아. 근데 적게 받는 게 정상적인 법률에 의해서 적게 받아. 그래서 손실보상 그래. 적법할 때는 손실보상. 위법이면 손해배상 그러지? 용어가 달라. 우리는 적법하게 법에 의해서 적게 받으니까 손실보상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요 2번과 3번을 실제로는 요게 하나의 조문이야. 법조문상에. 그래서 2번, 3번을 묶어서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2번, 3번은 뭐 때문에 생겨? 면적 때문에 생긴 환지야. 면적이 맞춰야 되는데 면적을 적게 주고 더 주고 그래서 면적 때문에 생기는 환지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책하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안 맞아. 여러분 책은 쓰고 싶은 사람 지 마음대로 막 써놨어. 그러니까 안 맞아 이게. 법조문대로 안 써놨어. 그래서 법조문에는 자 조문회가 토지 면적을 고려하는 환지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가 뭐 나와? 3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 그래서 원리대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책 무시하자는 이야기야.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정석이야. 정석. 응? 그대로 배우는 게 이게 정석이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책처럼 막 뒤죽박죽 배워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체계가 안 잡혀. 체계가. 자, 네 번째가 입체환지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입체라는 말은 알아? 입체가 뭐지? 땅만 보면 뭐라 그래? 평면. 건물이 올라가면 입체적 그러잖아. 그 입체는 건물로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환지다. 땅으로 주기로 했는데 뭘로? 건물로 주는 방법도 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 입체환지래.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환지계획 작성 기준을 크게 두 개로 볼 때는 이렇게 분류를 해.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건물로 주는 방식도 있고 땅으로 주는 방식도 있다. 그래서 크게 두 개 물으면 저렇게 대답해. 그럼 3년 전에 시험 문제가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하고 뭐 물었어? 입체 환지와 평면 환지다. 이렇게 나와서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이름만 하면 다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환지 줄 때는 땅으로 주는 개념을 뭐라 그래? 평면, 건물로 준다 이렇게 하면 입체 환지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타이틀만 갖고도 문제 다 풀어내. 타이틀만 있어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공공시설 용지라고 그래요. 근데 공공시설 용지가 예외 쪽에 들어가느냐? 공공시설 용지는 그 작성 기준 적용 안 해. 그러니까 7개 항목 적용 안 해도 돼. 자, 쉬운 걸로 해봐. 공공시설 용지에서 만약에 동사무소 간다는 걸 생각해봐. 그럼 동사무소는 요 대로변에 있었던 여기에 있던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근데 개인 것 땅은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만 우리가 뭐 동사 공공시설 용지는 뭐 중심부에 있든 외곽에 있든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준 적용 안 해도 돼. 또 이거는 환지 부지정이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따로 배우셔야 돼. 여러분 공부가 좀 됐을 때 이제 요거 배우고 일단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 여섯 번째는 채비지하고 보류지라고 그래. 그래서 총 6개를 예외다 이렇게 말해. 뭐 여러분 시험에는 이 6개가 따로따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 6개를 한꺼번에 출제하지. 다음 중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해서 이 통째로 내는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름 정도를 깨우쳐야 돼. 이름 정도. 그리고 이름만 알면 그 해석만 하면 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문에 없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 6가지가 예외 나올 때 우리가 묻는 게 요거야. 동의 받아야 되고 이거는 동의 안 받고 하고 두 가지가 딱 있어. 그래서 시험에 가서 동의라는 말이 써질 때는 딱 1번에 해당해야 돼. 나머지는 절대 동의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 즉 환지 방식의 동의는 요거 딱 한 번이야. 이거 딱 한 번이야. 그럼 내가 하나 문제 물어볼게요. 환지 예정지 지정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니까? 여기밖에 없다니까?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에 동의란 말은 무조건 다 틀려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환지 방식에서 유일하게 동의받아라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시험은 이걸 물어봐. 근데 안 배운 사람들은 그래 동의가 어디서 맞아야 될 것 같아 상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동의가 한 번밖에 없어. 상식으로 해봐. 여러분이 만약에 가만지 한다고 예를 들어봐. 여기에 환지 받을 게 500이야. 응? 근데 여기다가 400만 준다. 그럼 이때 여러분한테 동의해줘라. 그럼 동의해줘 안 해줘? 당연히 안 해주지. 그럼 당연히 안 해주면 가만지가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의 없이 하라는 얘기야. 동의 없이 하라는 말은 뭐야? 시행자 직권으로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안 그러면 사업해 못해? 못하니까.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개요를 묻는 거야. 이 개요를. 법조문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걸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환지방의 동의 그러면 1번이 뭐야? 토지 소유자가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 요 경우만 동의가 나와. 다른 데서 이 동의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다 XXXXX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단어 하나씩 외우지 말고. 그럼 1번이 이제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이 동의는 소유자의 동의뿐 아니라 임차권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그럼 또 여기서 문제 낼 때 자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은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하나 임차권의 동의는 필요 없다 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맞아 틀려 이렇게 찾으면 돼. 오늘 여러분들 이것도 용어만 알아도 환지계획 거의 다 풀 수 있어. 문제만 알면.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동의 신청 요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소유자라는 사람이 동의가 있고 신청이라는 말이 생기게 됐는가? 요 신청은 소유자가 직접 하는 거야. 직접. 응? 어떤가 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사를 지어. 근데 이 땅에 대해서 환지를 줄 때 여기다가
양을 좀 줄여서 대지로 줬어.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이 대지만 받으면 수익이 나와 안 나와? 집만 달랑 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농사꾼이 나는 환지 안 받겠다 신청하면 돼. 그럼 뭐 나와? 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돈 나오면 어떻게? 그냥 띵까띵까 먹고 놀든가 아니면 주변에 땅 또 사면 되겠지. 사서 뭐 하면 돼? 농사 지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서도 돈 받는 사람 왜 생기느냐? 난 환지 안 받겠다 하고 신청하면 돼. 신청하면 환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나와? 돈이 나온대. 그 돈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 청산금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동의는 간접이야. 이건 반대로 시행자가 묻는 거야. 여러분이 받을 환지가 있는데 시행자가 여러분한테 물어봐. 이거 사업에 꼭 필요해서 환지 지정 안 하려는데 사인 좀 해주세요. 그게 뭐야? 동의해줘라 그 말이겠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동의됐잖아. 그럼 환지 지정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스스로 신청해서 안 받는 방법이 있고 시행자가 물어봤을 때 동의를 해주고 안 받는 방법이. 그때 동의가 나오면 누구하고 누구의? 소유자와 임차권의 동의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그러니까 책 읽고도 말 것도 없어. 오늘 설명한 내용을 알면 다 풀게 돼 있어. 지문 자체가. 자, 문제는 요 2번, 3번이 돼. 2번, 3번.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른 거는 말로 설명해도 잘 이해를 해. 근데 2번, 3번은 왜 저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배우셔야 돼. 그림으로. 자, 시행 전에 토지가 있어요. 시행 후에 토지가 있어. 그러면 시행 전에는 지목을 일단 뭐로 보냐면 전, 다, 임야, 무슨 잡종지, 하여튼 지목이 별로 값이 안 나가는 땅들이야. 그러면 시행 후에는 대 이렇게 나와. 그런데 항상 대지라고 하는 지목이 나오려면 뭐부터 만들고? 도로. 도로 등이 확보돼야 지목이 대라는 게 나와. 여러분이 항상 대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어? 도로에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배웠지? 개론에서 도로에 안 붙어 있는 대지를 뭐라고 그래? 맹지. 건물 지어 못 지어? 못 지어. 그러니까 항상 도로가 먼저 만들어져. 자, 해봐요. 전답 이마에 차가 다니는 도로 있어 없어? 없죠? 신도시 만들면 도로부터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도로. 그럼 도로 확보해놓고 도로 옆에 땅이 뭐가 돼? 대. 그걸 주는 거란 얘기지. 근데 문제는 여기 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도로가 어디서 생겼느냐? 그걸 배워야 되겠지. 원래 시행 전의 면적이 만약에 100만이라고 가정해봐요. 100만 제곱미터야. 그러면 시행 후에도 면적이 얼마인가요? 100만이겠죠.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 개개인들의 토지는 달라져 이제.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300을 갖고 있어. 300제곱미터. 여기 B는 200을 갖고 있다. 자, 여기 C는 800을 갖고 있어. 여기에 D라는 사람은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시행 후에 우리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면적은 증가가 될까요? 감소가 될까요? 감소되겠지. 상식으로 해봐. 전답이 값이 비싸? 대지가 비싸? 대지가. 그러니까 전답의 값이 싼 거를 대지로 주려면 좀 줄여줘야지. 그대로 예를 들어서 환지할 때 내가 800이니까 대지로 800 줘. 그럼 로또지. 응? 그럴 일은 없단 이야기야. 그러니까 줄여주게 돼 있어. 그러면 줄여주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지. 집가가 어떻게 했으니까 상승될 거 아니야. 그러면 줄여줘도 여러분들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겠지. 당연히 없지. 줄여줘도 절대 손해는 주지 않겠다 그런 말이야. 그럼 이제 집가가 상승해서 감소가 됐으니까 이 감소된 부분을 뭐로 쓸 거냐? 왜 감소를 시킬 거냐 그 말이야. 공공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설할 때 여러분 땅이 좀 줄어들었던 거를 그걸로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공공시설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 만들고? 도로 등의 시설을 만들 때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확장이라는 말은 기존의 도로가 있었는데 너무 좁으니까 넓게 하든가 없으면 새로 만들어라 그러겠지. 그래서 실제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도로나 공원 이런 것들이 조성되는 것이 누구의 땅이 줄어들어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땅이 줄어들어서 그 남는 땅을 갖고 뭐를 만들어?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공공청사도 만든다. 이런 원리가 돼. 그래서 이때 감소될 때 이 감소되는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그래. 감보율. 뭐 시험에 이런 건 안 나와. 우리는 이제 용어상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감소되는 비율을 만약에 예로 들여 50%. 그러면 여러분 땅이 얼마씩 줄어? 50%씩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해. 그렇다고 해서 실제 과정에 가면 꼭 50%는 아니야. 41%짜리 뭐 38%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오늘 내가 38%, 41% 계산하면 우리 계산이 돼야 안 돼? 300에 대한 43%다. 그러면 계산이 돼야 안 돼? 계산기 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냥은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얼마 하면 50 하면 바로 되잖아. 그래서 이거 애 드린 거야. 그렇다 요놈을 애는 50이다 이렇게 외우지 말란 얘기야. 애 드린 건 그 보기를 드린 거야. 보기를. 그러면 A라고 하는 소유자는 얼마를 받게 돼? 150을 받겠죠? 그거 금방 계산되잖아. 43%면 계산이 안 되는데 50 하니까 잘 되잖아. 이거요. 그러면 지금 보기도 저거는 원래 답이니까 꾸불꾸불해. 여기는 어떻게 돼? 반듯반듯하게 준다는 얘기야. 대지로. 자, B 얼마 받아? B 100을 받겠죠. 자, C는 400을 받아. D는 50을 받게 돼 있지. 이렇게 받아. 여기까지는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시행이 되면 시행 후에 토지는 용도가 뭐가 되나요? 도시지역이 돼. 지난번 배운 거 봐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거기는 무슨 지역이야?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면 당연히 도시지역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예를 들게요. 도시지역인데 또 상업지역이야. 그러면 우리 상업지역이 땅이 비쌀까? 주거지역이 땅이 비쌀까? 상업지역이 당연히 비싸죠? 상가 건물이니까. 그러면 이제 상업이면 이 상업지역에는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이제 또 예를 들여, 만약 150으로 들였어. 그러면 이게 있는 땅들은 얼마가 있어야 건물 짓는다? 150 있어야 짓는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럼 A는 건물 지어 못 지어? 짓겠지. 150이니까. B는 못 지어. 환지는 받기는 받았는데 이렇게 주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땅이 돼. 그런데 C를 보니까 요 기준 면적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요 C의 땅을 띄어다가 B한테 50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게 이름이 뭐가 될까? 증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근데 이거를 동의받아서 하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C한테 네 땅 띄어다가 내가 B 주려고 하는데 동의해줘라. 그러면 동의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반대로 B한테 너 내가 100인데 50 줄 테니까 나중에 돈 내놔라. 그럼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그래서 뭐 없이 동의 없이 시행자가 들어가라. 직권으로 여러분이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냥 직권을 하겠다니. 그래야 사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직권. 그러니까 뜻 아시겠지? 왜 동의가 있고 그걸 그게 중요한 거야. 시험에서는 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감소가 됐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감한지 그러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증환지를 무슨 이득 그래서 부당이득 그랬잖아. 이거는 손실보상 이렇게 맺고. 그러면 두 사람 관계가 뭐 해줘야 돼? 돈 주고 받아야 되겠지? 그걸 뭐라고 그래? 청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1번부터 여기까지가 청산이 필요하게 돼. 요 입치환지부터 밑에는 또 청산은 필요 없어. 이런 게 시험에서 구분하라고 나와. 동의 있다 없다? 청산한다 안 한다?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일단 증환지 감환지 청산했고 아까 소유자가 동의나 신청해서 환지 지정 안 하면 뭐 주고? 돈 주고. 그것도 청산이지. 자, 마지막 남은 게 D야. D는 현재 50을 받았어. 그러면 자, 건물 지으려면 얼마가 필요해? 100이 더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요 400 중에서 띄어다가 100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받을 환지보다 더 큰 숫자로는 증환을 안 해주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토지를 과소토지라고 불러. 과소토지 뜻이 뭐냐? 너무 적다 그 말이지. 근데 실제는 너무 적다는 게 아니라 증환이 안 되는 작은 땅이야. 자, 여기 백도 뭐야? 백도 과소토지야. 근데 그건 뭐 됐어? 증환이 됐지. 이거는 작은데 증환이 안 됐지. 그럴 때 이름을 뭐라고 그래? 과소토지 이렇게 불러. 그럼 과소토지에 대해서 환지 부지정하면 되는 거네. 이건 더 이상 줄 수 없으니까 너는 환지 지정 안 하겠다. 자, 그리고 뭐 해주면 돼? 돈 주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어 3개 이해됐나요? 요거는 소유자 스스로 동의나 신청해서 지정 안 해서 돈 받으면 되고, 요거는 너무 토지가 적은데 그냥 적은 게 아니라 뭐가 안 돼? 증환이 안 되는 작은 땅은 환지 지정해 부지정해서 청산하고, 증가받거나 감소된 사람 돈 주고 받으니까 청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 요 3가지 요 과정만 정확하게 하면 돼. 그럼 이제 토비트는 뭐냐? 어느 지역마다 뭐가 있어? 요것만 생각하면 돼. 기준 면적 있는데 기준 면적보다 맞으면 건물 짓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고, 넓은 땅 갖고 있는 사람 거 띄어다 더해주고, 그래서 뭐가 됐고? 증환지. 그러면 증환지가 되면 반대로 항상 뭐가 일어나? 감환지가 생길 거 아니야. 돈 주고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조그마한 땅들이 있을 때 증가를 못하게 되면 이름을 뭐라고 한다? 과소토지라고 불러. 그래서 환지 지정 안 하고 대신 뭐 한다? 청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 문제는 요 3가지를 알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3번까지가 끝났죠? 이해가 됐나요? 그럼 다시 해봐. 요건 소유자 스스로 신청을 하든가 동의해서 환지 부지정돼서 뭐 하는 방법? 청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동의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하고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권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면 돼. 그 다음에 원래 증환지, 감환지,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은 왜 아까 묶어서 토지 면적이라 이렇게 말했냐면, 모든 지역마다 무슨 면적이 있다? 기준 면적이 있어. 기준 면적. 그 기준 면적에 맞으면 아무 증환, 감환할 필요가 없는데, 자, 기준 면적보다 약간 부족해. 약간 부족하면 땅이 넓은 사람 거에서 뭐 해줘? 띄어다가 더해줘. 그걸 무슨 환지? 증환지. 그래서 부당이득이요. 그러니까 뭘로? 청산해야 돼. 그러면 이제 증환을 시키다 보니까 반대로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뺏겼으니까 뭐라고 그래? 감환지. 그럼 그것도 뭐 해야 돼? 청산. 근데 너무 작은 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증환이 안 되는 작은 땅에 대해서는 이름을 뭐로 붙이자? 과소토지로 붙여서 환지 부지정하면 청산으로 끝내면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청산 문제 나오는 거 해결됐죠 이제? 그러니까 요런 이름만 알아들으면 시험장 가서는 그냥 그대로 다 풀 수가 있어, 문제 자체를. 요거 이해되면 책 한 번만 읽으면 돼. 읽으면 다 이 내용밖에 없지. 자, 문제는 입체환지인데 입체환지를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여러분 책이 요 입체환지가 그 다음 장 넘겨볼까요? 다음 장은 221쪽을 봐보세요. 221쪽 맨 위에 예외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예외니까 여기 지금 나와야 되겠지? 근데 환지 부지정은 요건 이해되겠죠? 요거 환지 부지정은? 근데 여기도 환지 부지정 있지? 여기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여기다 써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환지 부지정 요걸 말하는 거야, 이걸. 근데 여러분 책은 쓰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써놓은 거지 이게.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러면. 그럼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 자체가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게 돼. 그래 내가 가르쳐준 대로 꼭 하라는 이야기 공부하는 거. 아셨지? 그리고 토지 면적에 조정하고 뭐만 나와 있나요? 증환지, 감환지만 있잖아. 그럼 우리는 증환지, 감환지야 요거까지 있어야 돼. 과소토지, 환지, 부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안 맞잖아 책이.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뭐 나와야 돼? 입체환지. 그럼 입체환지가 있는 거 찾아봐봐. 있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는 없잖아. 그래 놓고 또 이거를 갖다가 저기 224페이지 엉뚱한 데다 딱 집어넣어놨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공부를 못 하는 거야. 원래는 책만 제대로 써지면 여러분들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책이 막 뒤죽박죽 서놓으니까 이 개념 자체를 못 잡으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어려워 너무. 그래서 체계를 이렇게 딱 먼저 잡으시고, 그럼 책은 이제 어디에 있든 알고 나면 읽을 때 이거 예외 있는데 이렇게 알고 알아들으시란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는 강의할 때 마찬가지예요. 법조문의 최우선으로 해. 법조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대한민국의 법이란 법은 최고인 사람들이 법을 만들 거잖아.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낼 거 아니야. 이유가. 근데 책 쓰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바꿔놓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만 고생을 해야 돼. 1년 고생하고 합격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뭐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체계 순서 상관없이 내가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체계를 잡고 해야 돼. 체계를. 그래서 그대로 하고 책으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이 내용을 꼭 좀 정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체환지 들어가요. 자, 입체환지는 왜 입체환지를 하게 되느냐? 과소토지가 있어. 과소토지가.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청산을 안 하려고 입체환지를 해. 그럼 아까 우리가 과소토지 생기면 항상 환지 부지정에서 뭐 해야 되나요? 청산해야 돼. 근데 이 청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이유가 뭐냐? 과소토지가 한 개면 상관이 없는데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면, 자, 시행자하고 여러분끼리 돈 주고받는 게 쉬워, 어려워? 돈이 걸리면 이해관계가 커져. 여러분 입장은 어떻게 더 내놔라 그럴 거고, 시행자는 나는 공시지가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환지 방식이 장기적 사업이 되는 거야.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될 수 없는 돈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뭐냐? 입체환지란 이야기야. 그래서 청산을 안 하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입체환지의 요건은 여러분 시험은 요것만 나와. 요건만. 첫 번째 요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청산을 안 하는 게 뭐야? 사업을 잘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신경 안 쓰고 계속 공사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겠다 그 말, 일단 무슨 토지가 있다는 뜻이야? 과소토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과소토지가 있는데 요거 안 하고 사업을 잘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자, 두 번째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자, 요거 뭐를 받아? 신청을 받아서 해. 그러면 신청하기 전에 또 원리가 있어. 시행자가 여러분한테 먼저 통지를 해줘야 돼. 과소토지가 생기면 여러분한테 통지를 먼저 보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고 나오면, 시행자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내가 입체환지 하려고 하는데 신청하세요 이렇게 통지서 보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신청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지정 원리하고 똑같아. 지정이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신청 먼저 하면 지정해줘. 여기도 신청한다가 아니라 먼저 알려주면 알려준 내용에 따라서 신청하면 돼. 자, 그럼 신청을 했고, 세 번째, 시행자가 처분 권한이 있는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돼. 그러면 결국은 시행자가 건축물을 건축했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건축에서 처분 권한이 있는 건물을 갖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 건축물의 일부에다가 구분 소유권을 줘. 그리고 건물이 있는 토지에다가 공유 지분을 주면 돼. 요걸 부여하게 되면 과소토지 소유자도 굳이 청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 건축물이 뭐냐? 이 건축물은 상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아파트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이 과소토지 소유자나,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한 10층짜리 건물 지어. 그래 놓고 자 1층 그러잖아. 1층에 101호는 A가 가지세요. 그게 무슨 권이야? 구분 소유권. 그러니까 과소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1000명이 있다.
그러면 1000명한테 건물 뭐 하면 돼? 쪼개서 나눠주는 거야. 쪼개서 나눠주는 게 뭐라고? 구분 소유권. 그 다음에 이 건물에 토지가 있는데 뭘로 주면 돼? 공유 지분. 그럼 여러분 과소토지 소유자도 돈으로 해결 안 하고 뭘로? 권리로 해결했잖아. 이런 거를 무슨 환지다? 입체환지다 그래. 그럼 한 사람이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우리 시행자들은 건설할 능력은 있잖아. 그럼 건물 뚝딱 지어서 빨리 주면 되지. 그게 바로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야. 반대로 우리 소유자도 돈 몇 푼 받는 것보다 어떻게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받게 되니까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걸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오란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 상가도 있지만 뭐도 있어? 아파트도 돼. 여러분이 환지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로 한 10평 정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10평 살고 싶어? 좀 더 살고 싶어? 더 큰 거 쓰고 싶잖아. 그럼 나는 30평 주라든가 이러면 되지. 그럼 30평 하면 돼. 그런데 여기를 잘 봐. 원칙은 청산 안 한다고 그랬지? 그 예외는 뭐야? 청산할 수 있다잖아. 방금 설명했잖아. 나는 10평만 받을 수 있는 권리밖에 없는데 30평 달라고 신청하면 20평 거는 어떻게 하면 돼? 돈 내면 되잖아. 그래서 원칙은 안 하는데 내가 원할 때는 돈 내겠다는 얘기지. 또 마찬가지야. 요 상가가 여러분 최소한 상가 크기는 한 10제곱미터는 돼야 된다고 가정해봐. 근데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건 한 4제곱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제곱미터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여러분 뭐하고? 청산해야 되겠지? 그런 원리야. 그러니까 원칙은 뭐하다? 청산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받을 권리가 진짜 너무 적어서 내가 좀 큰 걸 원한다. 그러면 큰 걸 받게 되면 내가 뭐 해야 돼? 돈 내놓으면 되잖아.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아파트로 예를 들어서 10평밖에 못 들어가는 권리밖에 없는데 10평에 살아라고 하면 못 살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30평대나 40평대를 살아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면 돼. 원하면 주겠다는 이야기지. 주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뭘로? 돈으로 계산하라 그 말이야. 그럴 때는 뭐가? 청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럼 바꿔서 해석할게요. 이런 원리가 나오려면 자 순서부터 맞춰봐요. 여기 1번부터. 자 첫째 무슨 토지가 있어야 돼? 과소토지가. 그럼 과소토지 요걸 예를 드릴게. 지금 얼마짜리? 50짜리야 50. 그럼 과소토지 50짜리가 있는데 이거 한 개만 갖고 입체환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몇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여러 개를 오늘 10개만 예를 들어 10개만 또 한 300개 막 500개 들어가면 또 계산 어려워져. 한 10개만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과소토지 50이 10개가 있으면 요걸 합치면 플러스 시키면 얼마가 되나요? 500이 되겠지. 그럼 이때부터는 과소토지다 아니다? 아니지. 이제부터는 과소토지가 아닌 거지. 그러면 이 땅에다가 시행자가 뭐 하면 돼?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지. 그 건축에서 그 건축물에 뭐를 주는 거야? 요렇게 주는 거야. 구분 소유권, 공유 지분을 준다. 이런 뜻이야. 아셨지? 그 다음에 그러면 10개 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는 꼭 신청하라 그러면 다 해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래서 9명이 신청을 했어. 9명이. 1명은 신청 안 했어. 그럼 9명 신청했으면 요거 무슨 환지 들어가? 요 사람만 입체환지를 들어가면 되겠지. 요 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환지 부지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 신청 받아보고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사람 뭐하고? 입체환지하고. 신청 안 하면 환지 부지정하면 돼. 그럼 부지정에서 뭐 하면 돼? 돈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런 과소토지가 생기면 입체환지를 먼저 할까요? 환지 부지정을 먼저 할까요?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그럼 항상 입체환지가 먼저야. 입체환지 뭐 받아보고? 신청 받아보고 신청 안 한 사람만 뭐 한다? 환지 부지정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배우기는 이걸 먼저 배웠지만 원리는 입체환지 신청을 먼저 받아봐. 받았는데 그 중에서 만약 1000명 중에 10명이 신청 안 했다. 그럼 1000명, 10명 빼고 무슨 환지? 입체환지 들어가고 10명만 환지 뭐해서? 부지정해서 돈으로 계산하자. 이렇게 나와. 그럼 어찌됐든 많은 사람 청산을 안 하고 쉽게 하는 방법이 뭐다? 입체환지다. 이렇게 돼. 개요 잡으셨지? 이거만 알면 돼. 그럼 시험장 가면 이런 게 보여. 이런 건 무조건 뭐라고 그래? 입체환지. 또 동의야 신청이야? 신청이지.
동의는 아까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다 딱 동의 내놓으면 또 넘어가 다 넘어가.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동의는 환지 방식에 몇 번? 한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그놈만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른 지문에가 동의 받아서 뭐 한다 그러잖아. 다 틀렸다 이렇게 차리면 돼. 여러분 시험에 이게 나왔다니까. 5개 주문 중에 4개는 맞게 나왔어. 근데 요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환지령지 지정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뭐죠? 알 필요 없잖아. 동의 들어갔으니까 다 틀렸다. 그럼 찾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이 체계를 잡고 뭐가 하나 있고 뭐가 있다는 걸 여기서 정리를 꼭 해야 돼. 동의 있다 없다, 청산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이런 것만 잡고 용어만 뜻 알면 설명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책 읽어도 다 해결이 가능해. 그 다음에 5번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채비지 보류지예요. 채비지 보류지. 여러분 문장 그대로 보류지라는 게 뭐야? 보류라는 말이 지금 안 하고 미뤄놨다. 그게 보류잖아. 그래서 보류지는 시행 결과 환지 계획에서 유보된 토지, 다른 말로 보류 또 제외 다 같은 말이야. 그럼 환지 계획에서 제외됐다. 아까 환지 계획은 뭐 하는 계획인데? 환지 지정하는 계획이잖아. 근데 지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 그래서 우리 소유자에게 지정 안 하고 남게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외된 토지를 보류지라고 그래. 그럼 이 보류지는 왜 그렇게 남겨놓느냐? 무슨 용지로? 공공시설 용지로 쓰려면 아까 간보율 정리해 볼게요. 간보율 50% 그러면 우리 소유자 얼마? 50. 남게 된 땅 얼마? 50. 그래서 남게 된 50%를 뭐라고 그래? 보류지 그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행했을 때 환지 계획에서 제외하면 환지는 환지 지정을 해주는 건데 거기서 빠져 있는 토지니까 나머지 모든 토지를 보류지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채비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채비지는 2가지로 나올 수 있어. 자, 일단 보류지 중에서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뭐 중에서? 보류지야. 보류지 중에서 누구한테 들어가?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야. 자, 그럼 봐요. 아까 50% 간보율 적용해서 자, 50만이 소유자에게 갔다. 그럼 50만은 남게 될 때 이걸 뭐라 그래? 보류지 그러겠지? 근데 보류지인데 몇 개를 이렇게 띄워놓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요거를 따로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채비지라고 부른다. 그럼 요거 누가 가져가? 시행자가 가져가는 땅이다 그 말이지. 그럼 이제 법률로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요거를 다른 말로는 시행자가 필요 경비로 충당하는 토지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시행자가 받으면 그 땅 뭐해서 팔아서 뭘로 써? 경비로 쓰는 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을 배우다 보면 비용 부담 문제가 나와. 그럼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비용 부담의 원칙 그러면 누구 부담이야? 시행자 부담 원칙 이렇게 나와. 이유는 뭐 주니까? 채비지 줬으니까 너 그거 팔아서 경비로 써라 이렇게 주는 땅을 채비지라고 그래. 그러면 결론은 보류지는 공공시설 용지도 되지만 거기에 뭐도 들어있어? 채비지. 2개를 합해서 뭐라 그래? 보류지라고 그래. 원래는 보류지는 공공시설 용지인데 그 보류 중에 일부가 누구한테가? 시행자에게. 그래서 보류지는 공공시설 용지 플러스 뭐라고 그래? 채비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더 편하겠지. 그러면 시행자들이 요거 받아서 뭐 한다? 팔아서 경비로 쓴다고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지 방식 사업에서 채비지가 나와서 매각 공고 나왔어. 그럼 저거 사면 돼, 안 사면 돼? 사면 좋겠죠? 완전 빵이지 저런 거는. 저런 거 채비지. 근데 지금 기간이 좀 걸려. 기간이. 저걸 내가 내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올 때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만 적당한 기간이면 알아보고 저런 거 사놓으시면 돼. 쓸데없이 다른 거 잘못 사갖고 손해보지 말고 저런 거는 사놓으면 거의 손해는 없어. 주로 이런 거 사오면 누가 해? 행정청이 하잖아. 행정청이 사업해갖고 거기가 망하는 동네는 없잖아. 다 값이 올라가잖아. 혹시라도 내가 왜 이거 채비지 이야기를 하냐면
수도권은 뭐 채비지란 용어 자체가 나오질 않아. 그런 사업 자체가 없으니까. 이미 또 땅값이 다 올라 있고 수용 방치 들어가지 환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요 충청도 이남 쪽에 내려오니까 간혹가다 환지 사업을 종건용관을 많이 해. 그래서 길거리 보니까 막 프랜카드 걸려 있어. 어디 지구, 채비지 매각 이렇게 써 있어. 그런 거 잘 보고 와서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하고 가서 필요하면 사시면 돼. 대신에 꼭 알아야 될 거 있어. 저게 한 20년 후에 소유권 넘어와. 그러면 하면 돼, 안 돼? 그런 것만 좀 주의하라는 이야기야.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어차피 땅은 장기적이지 단기로 뭐가 하는 게 없거든. 저런 것도 채비지도 고를 때 한번 손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채비지는 왜 또 좋냐면 시행자가 작은 땅을 팔아서 경비로 쓰려고 하니까 외곽에 이런 땅을 갖고 있을까? 중심부에 땅 갖고 있을까? 중심부 땅이야. 그래서 보통 노른자 그러지? 노른자 땅을 갖고 있는 게 채비지야. 그러니까 어디 손해볼 일이 거의 없지. 요런 데 채비지 갖고 팔면 여러분이 살 것 같아? 안 살까? 안 사잖아. 중심가에 채비지가 팔겠지. 그래서 비싸. 그래서 우리 신도시 만들면 한복판에 무슨 백화점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 그거 뭐요? 채비지 산 거지. 그 중심부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채비지라는 개념은 경비로 써야 되는데 땅은 커 작아? 작으니까. 보리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땅만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팔려서 경비로 쓰겠다 이렇게 나와. 또 나중에 배우시게 돼. 채비지는 반을 국민주택 용지로 팔아야 돼. 그럼 결국은 반만 갖고 경비가 나와야 되겠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좋은 거를. 그러니까 채비지 그럼 뭐라 그래? 노른자 땅 이렇게 보는 거야. 이유는 자 두 가지 설명했어. 어차피 시행자가 땅 조그마한 거 갖고 경비를 하려면 땅을 좋은 걸 갖고 있어야지. 근데 그 중에 또 반이 뭐로 가? 국민주택 용지로 또 가게 돼 있어. 그걸 나중에 배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받은 채비지의 반만 갖고 경비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좋은 땅이지.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거는 안전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공법에서 다 배우게 돼 있어. 이런 과정을. 그래서 환지계획은 일단 용어를 조금 먼저 기억하실 건 내용은 떠나서 이름이라도 먼저 정리해놔. 이름부터. 그 이름만 해놔도 나중에는 답을 저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왜 지문에 나오거든. 그러면 들어본 게 있잖아. 그럼 그거 답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 첫 시간에는 환지계획의 예외 규정 요거 좀 설명드렸고요. 쉬었다가 환지 예정지하고 환지 처분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갈게요.